이렇게 해라. 제가 지금 아침에 아까 전에 이야기를 얘기 겁니다. 자, 법무는 지금 여기 법대 전공이 없잖아, 그죠? 법대 전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을 보는데 지금 수문시라든지 행정시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은 풀릴 겁니다. 행정법을 보면요, 행정법에 보면은 그 행정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액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빼는 게 이제 법률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어요. 법률적. 빨리 적어요.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에 다 답변은 법률적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를 처분이라 그러면 됩니다. 공무원들 하는 어떤 처분이라는 용어로 쓰고, 그 다음에 중법률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학 공통이니까 수학 공통입니다. 공통이고, 수리, 학위, 공정, 통지입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얘는 중법률적 행정행위는 법대로 가는 겁니다. 법대로 가는 것 되면 수리를 해줘야 되고, 확인해줘야 되고, 공정해줘야 되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에는 분쟁이 대상입니다. 분쟁이 따른 겁니다. 분쟁이 있어가지고 분쟁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인해 주다는 것은 특허 같은 거, 아까 이제 특산품 있죠. 특허 같은 거나 특산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산품이 보면 나중에 특산품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맞다 인정해 주는 게 확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적을 주는 겁니다. 적을 주는 게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행정행위는요, 법률적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행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가 오긴 있는데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 일반적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 보면은 부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하고 하명이 있습니다. 여기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까지는 필요가 현재가 없으니까 하명, 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성적 행정행위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주기는 특허입니다. 특허, 인가, 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확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특허입니다. 인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가입니다. 일반적 요건 몰라도 일반적이라고 해놨습니다. 상관없어요. 허가, 그 다음에 특허, 인가, 확인입니다. 법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은 아까 말대로 특산품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영광이라는 어떤 지명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지리적 표시도 마찬가지고, 영광이라는 걸 누가 쓸 거냐, 분쟁을 생겼으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자연적으로 보면은 내 국민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인데 어떤 안보라든지 또는 등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안전이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제한을 해줍니다. 제한을 해둔 것을 요건만 또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은 옛날에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어떤 교통 안전에 대해 가지고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에 면허증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면은 이게 허가는 자기 원래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회복.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근데 특허와 인가입니다. 특허와 인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요것만 달라서 그렇죠. 특허는 행성적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행성주기 때문에,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산물 품질 관리에서는 면허란 말을 썼습니다.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허가는 요건만 말하자면 공무원이 재량이 없습니다. 기속입니다. 기속. 무조건 따라가줘야 됩니다. 아까 중법률 행정행위도 기속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 행정행위는 특허나 인가 같은 것은 권리 부여하는데 공무원이 재량이 있습니다. 물론 재량 중에서 자유재량하고 기속재량이 있지만 요건이 맞더라도 공무원이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라든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서로 더불어 사는 어떤 시각에서 그게 특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특허를 놓은 게 뭡니까? 농수산법 14조의 특산품입니다. 특산품. 그리고 32조의 지리적 고시입니다. 지리적 고시. 자, 특산품은 연간 굴비입니다. 굴비. 특산품에 대한 고시가 따로 있고요. 지리적에 대한 어떤 또 특허입니다.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용어만 바꾼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매너라고 수산업법에는 매너라고 했습니다. 권리를 주는 거니까. 이 매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요건이 맞으면 심리를 줍니다. 수산업법에. 자, 인가입니다. 물론 수산업법에 매너는 10년이지만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 4, 5, 8호. 8호는 외해는 해수부 장관이 허가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매너를 해주죠. 매너란 말을 썼죠. 매너를 허가를 합니다. 매너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이래서 7가지는 각 구청장이 매너를 해줍니다. 단 1, 2, 3, 4, 5까지 5까지 맞을 겁니다. 외국인이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이 어떤 매너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구청장이 매너를 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특허입니다. 그게 매너입니다. 우리 쓰는 거. 자, 매너란 말은 권리를 준다. 그러니까 특산품이나 지리적 포시를 쓸 때 매너식으로 권리를 주기 때문에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가 나왔습니다. 인가. 자, 다른 걸 몰라도 인가하고 특허하고 아까 전에 확인 같은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허가 신고는 아직 안 했고요. 인가입니다. 인가라는 것은 공문이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 공문이 있겠죠. 그 다음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가를 지금 다른 거 부르고 사립대학교 설립인가를 시행해 봅시다. 자,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학생 요건이 맞아야겠죠. 그죠? 이 조건이 맞아야만이 담당 기관에 인가를 요청하겠죠. 그래서 이 기본 요건을 기본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본 요건. 그리고 나서 여기 공무원 기관에서 인가해 주는 것은 인가 요건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요건과 인가 요건은 별개입니다. 이 기본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인가도 안 되겠지만 공무원이 실수로 어떤 사유로 가지고 인가를 기본 요건에 어긋나게끔 기본 요건을 보지도 찾지도 못하고 잘못된 거다 알면서도 그걸 찾지 못해가 인가를 해줬어. 별개라는 겁니다. 기본 요건이 잘못됐으면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인가를 받더라도. 근데 기본 요건이 잘 돼가지고 안 돼 있는데 내줬어. 그러면은 인가도 날아갔겠죠. 별개입니다. 일단 별개에 오는 겁니다. 다만 이 두 건이 합해져야만이 사립대학교가 설립되는 겁니다. 인가입니다. 그럼 인가를 왜 얘기하느냐? 18조 그리고 32, 72 검증 88조 검사기관 그 다음에 98조 검증기관 검사 그 다음에 여기가 특산품 인정기관 검사 인정기관 그리고 98조 검증 인정기관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그것도 역시 안정성 조사할 때도 인정기간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런 말 할 때 기본 조건 시설이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수부 장관 등등등 누구한테 인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인가가 설립합니다. 우리 말은 뭡니까? 그냥 인가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인정기간 이런 말을 쓰죠. 인정기간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인정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인가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몰라도 좋지만 알면은 빨리 해결이 될 겁니다.
현정 씨 이해가요? 송희 씨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농수산물, 수산물 관계돼가지고 원래 모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 수산물법, 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법,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그 다음에 안전성법, 그 다음에 4번 수산물, 수산물, 농산물에 대한 어떤 유통기의 가격안전법 이렇게 해가지고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은 넘어가지만 이 모법에 대해서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부칙을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풀되어 있는 어떤 모법은 컴퓨터라든지 45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지금 시간상 3시간 동안에 집중을 하시고 68페이지인데 보십시오. 다른 거는 아까 이걸로 교체를 하고요. 68페이지를 간단하게 빨리 끝나겠습니다. 68하고 68에서 아마 그 다음에 68에서 107페이지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풀법은 그걸 하고 오늘은 부산이고, 지금 147회인 겁니다. 이게 147회입니다. 147회입니다. 6월 30일이고. 자, 1차는 마지막이니까, 반복을 많이 하십시오. 일단 정의를 보면요, 수산물 아까 전에 해인 거예요. 소금 제외한다. 소금이 그렇게 많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생단체 물 보존화. 큰 타이틀로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가공법 기준입니다. 반드시 암기. 수산가공법을 보면 시행령 시행구칙 없이 그냥 바로 같이 읽었습니다. 이거는. 자, 요 법만은 법과 시행령 시행구칙을 같이 묶어냈습니다. 나머지는 법률 위주로 보면서 모르는 거는 시행령 시행구칙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 법만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못 법입니다. 이게 모든 법에서 우리 수품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묶었으니까 이거 밑에는 시행령 해가지고 이게 시행령 2조입니다. 가공범의 기준 50, 52 포함 반드시 몇 번 읽고 기출문제 볼 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영어조합법인 회사 법인 심의입니다. 심의 보면은 1명에서 6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은 호선을 줄 것입시오. 호선. 그리고 부위원장은 지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그리고 장이 되고 나면 비위원장은 지명합니다. 그리고 심의 업무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는 1에서 12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조의 직무 중에 2, 농수산물 우수관리입니다. 자, 농수산물이지 수산물 아닙니다. 농산물이지 수산물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죠. 그리고 1차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1억 추적관리는 농산물, 수산물 다 있지만 아까 유통법이 같다 했죠. 1억 추적관리가. 농산물만 우수관리지 수산물은 품질인정입니다. 14조. 자, 다시 한번. 법이 MRL을 같이 해가지고 농산물이고요. 수산물이고 축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우수품이라고 했죠. 우수관리라는 말은 우수관리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건 농산물, 수산물은 1억 추적관리가 있다는 겁니다. 농산물은 수산물은 우수관리가 없습니다. 수산물은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물론 농산물이 있지만 수산물은 품질 인증이 있죠. 14조 맞죠? 예, 이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지리적 32조 적으십시오. 불러주는 거 32, 유인자 변형 56조, 그 다음에 5 안전조사 60조, 가공품 검사 아까 전에 검사가 88조, 그리고 농산물 안전 품질 관리 60조 총비용으로 한다 했죠. 수출 목적으로 협사 69조 70조,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품의 70조, 위에 요소 협사 70조, 지정해역 지정 72조, 다른 법령 원산지법 10조 이항 적으십시오. 원산지법 10조 이항 정보 제공할 때 쓴다.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원산지법에서 다른 어떤
그거 할 때는 쓰지는 못합니다. 이 농산물 심의회를. 근데 원산지법에서는 해수부가 다 하지만, 해수부 장관이 다 하지만, 또는 수입 수산물,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관세청장도 개입을 합니다. 도지사도 개입하고 가도록 할 때. 그래서 나머지 심의회를 쓸 수 있는 것은 원산지 10조 이상의 정보 제공할 때만 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심의 붙이는 것. 여기 이제 1차 객관식에서는 뭡니까? 그 밖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위원장이 심의를 붙인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게 해수부 장관이 심의를 붙인다. 그럼 틀린 겁니다. 위원장, 1차식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4조, 심의의 소집,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안정성 기획제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정성 기획제도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지리적 등록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기획, 그리고 안정기획, 그 다음 안정성이죠. 안정성 기획. A는 둘 수 있다. 임의성입니다. 임의적 구종입니다. 그런데 지리적 등록 분과위원회는 필수입니다. 얘는 한답니다. 두어야 한답니다. 얘는 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10인에서 20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등록 그 구성에 보면은 장을 포함해서 10인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내로 한다. 그러니까 장을 포함해가지고 포함입니다 다. 아까 전에 총 어떤 심의는 뭡니까? 장을 포함해서 60인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분과위로 놓으면은 장을 포함해서 10인에서 20인 내도 맞고 장을 포함해서 10인 내로 한다 이 말도 맞다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여기 책에는 보면은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명 이하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됐지만 지리적 포시 등록 심의에 나중에 뒤에 91페이지를 보십시오. 뒤에 91페이지. 빨리 넘기세요. 9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7번째를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법률은 그렇고, 시행령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3개 다 맞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심의에는 장을 포함한 60인 이내, 분과위원회는 원법에는 10인에서 20인 이내, 그리고 나서 시행령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 말은 다 맞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고요. 심의등 운영 넘어갑니다. 운영 읽어보시고요. 가반수 보통 모르면 가반수입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면은 10명의 가반수는 가반수 출석이면 10명의 가반수 출석을 했으면 6명이 돼요. 사람은 못 자릅니다. 6명의 출석해가지고 가반수면 4명 이상의 3명이 아니고 4명 이상 돼야 됩니다. 사람은 못 자르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2분의 1 출석, 제적원 가반수, 출석 가반수 해가 통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게 모든 법의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특별 점수수입니다. 가반수라는 것은 10명의 가반수는 6명입니다. 5명이 아닙니다.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준구객입니다. 5조, 70조. 재단 빨리 넘어갑니다. 이게 한 45분까지 해가지고 했다가 10분 쉬면서 할 겁니다. 포준구객입니다. 법을 끝내고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럽니다. 포준구객이 이게 있잖아요. 2차 미대기. 그렇지만 1차 읽어보셔야 됩니다. 해수부 장관은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을 정할 수 있다니까. 정할 수 있다. 포준구객 근면에 포시한다. 등등등 해가 시행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장구객, 등급구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 수산물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 장관이 무조건 정해가지고 야 써!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다면 밑에입니다. 시행령. 1항에 따라서 포준을 제정을 했는데 산업포준법에 따라 가지고 제정합니다. 그래서 제정한다 그러면은 거래단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림청장, 포준국에 관계되는 사람 국민농산물 분지관리원장,
영도에 있습니다. 국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농산물이니까. 수산물 분지관리원장은 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은 이상한 산림청장이 들어가서 왜 축산물이라 그런 게 이 임산물이라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수산물, 임산물, 그리고 국민농산물 다 들어갔죠. 관세청은 안 들어갑니다. 관세청은 나중에 원산지 할 때 수입 농수산물 할 때만 원산지에 들어갑니다. 관세청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증국을 지정하고 그 다음 밑에 보증국의 출하 표시 방법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건 일차는 건장할 수 있다. 건장입니다. 문구와 함께 다음에 씁니다. 품종, 산지, 품종 같은 거. 2차니까 깊이는 보지 말고 풀네임만 먼저 보고 넘어가십시오. 2차 할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조 품질 인정입니다. 품질 14조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시행구칙도 있고 시공이 있고 뭐 구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산물 품질이다. 유효기간 2년입니다. 4년 범위고 품질 인정을 줬어요. 특허를 아까 준다 했죠.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합니다. 그러면은 품질 인정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원장도 되지만 품질 인정을 주는 기관도 만들어지겠죠. 기관도 탄생이 됩니다. 여기서. 그 밑에 17조 품질 인정 기관의 지정. 지정을 누가 합니까? 해수부 장관은 지정합니다. 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일이 많으니까 또 위탁을 줍니다. 위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정부에 가기 때문에 위임이고 위탁이고 이런 말은까지는 안 넣을 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준다. 하나의 또 사람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기관에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관을 지정을 했지만 위에 품질 인정을 내가 받았어요. 영광이란 그 품질 그 굴비란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을 사기치버리면 날아가겠죠. 그입니다. 취소입니다. 거짓 겁박의 부정 취소됐죠. 16조입니다. 눈 안 넘어갔습니다. 16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든 걸 똑같습니다. 그 흐름은. 특허를 주는 거니까, 권리를 주는 거니까 줬어. 잘못됐으면은 날린다는 겁니다. 그 밖으로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날립니다. 나머지는 품질인증 기준에 현장에 맞지 않다. 그런 공무원이 봐가지고 지정명령을 때리든지 또는 몇 년 동안 될 때까지 보완할 때까지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가태료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걸 행정처분을 하겠죠. 이때 이제 가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1번은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안 달았어요. 그러면 시정명령 1차 시정명령 가태료 얼마 2차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나중에 완전 똘박질 하면은 또 날려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은 지정을 했습니다. 품질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인과 단체에 줍니다. 아까 전에 인가기관을 만들 때 요건이 맞아야 된다 했죠.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해야만이 다음에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17조가 품질 인정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 인정 기관에 대한 지정입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요건이 맞으면 기본 조건이 맞으면 해수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법에서 보면은 사람 인이란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태어나서 뻐끔뻐끔 하며 살면은 자연이 됩니다. 호흡을 하면은 독립해서 호흡을 하면은 민법상 자연입니다. 행법상은 진통설 이런 거 이렇게 있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자연입니다. 법상 만들어주는 게 법인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주면 권리가 있듯이 의무도 있겠죠. 이 사람은 품질 인정이라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는데 기본 요건을 실수를 했어요. 자, 이게 기본 요건, 그것이 부정으로 받았어요. 얘가 안 맞는데 이거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데 인가를 하는데 행정을 안 해서 프로세스를 잘못했어요. 시정명령 때려주는 겁니다. 야, 빨리 보완해. 안 해? 그때 날리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단체. 이거 보면은 배수부 장관은 뭐 품질정기에 지정하는 다음 관계 단체를 한다. 법인이 어떻고 업인 단체만 한다. 민법상 단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여기 보겠습니다. 지정을 받는 자는 품질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수부 장관에 신청한다. 그대로 맞죠? 기본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인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가해 주는데 잘하라고 했는데 뭐 지정기관 같은 거는 해수부를 의무로 한다. 자, 이런 걸 잘 1차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기관의 지정 절차, 프로세스, 세부적인 거는 해수부 영으로 합니다. 해수부 영이 뭡니까? 시행구칙입니다. 맞지? 해수부 영이니까 시행구칙 맞죠? 시행령, 시행구칙, 해수부 장관. 그렇죠? 해수부는 시행구칙인가? 그렇죠? 헷갈리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는데 애가 헷갈다 해버렸어요. 근데 지정 취소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정 업무의 전부 일부를 정지하거나 다만 1호부터 4호는 날려보내겠다 이겁니다. 없어요 지금. 그죠? 없죠? 뒤에 358페이지로 가봅시다. 이거 한자고 뒤에는 금방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358페이지 법령입니다. 358페이지 9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입니다. 있죠? 분들은 지정 취소 그대로 풀림 다 있죠? 10호까지 있습니다. 10호까지 있습니다. 단 1호에서 4호까지는 4호 및 6호는 무조건 날립니다. 동그라미 픽시오. 1, 2, 3, 4, 6은 걸리면 그대로 날립니다. 왜? 기본 조건이 지금 잘못돼요. 기본 조건이 틀린 날아갔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기본 1번. 거시, 그 밖에 구정. 잘못됐죠? 시설 마찬가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사기치가지고 갖다 인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업무 정지, 업무 하지 말아 했는데 그때 품질 인정을 해요. 완전히 법령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최근 3년간 이해, 동그라미 칩시오. 3년간 이해 이상 업무 정지. 3년간 이해 이상 너무, 이거 진짜 그저 성의가 없는 거죠. 3년간 두 번의 업무 정지 먹었어요. 위에는, 이번은 이혼은 기간 중 품질 인정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고. 3년에 두 번이나 실수됐어. 4번. 인정기간에 폐업이나 해산 부도해가지고 법인이 업무를 할 수 없어. 당연히 날리겠죠. 6호. 17조 4항에 지정기간에 미치지 못하. 지정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지정을 맹하였으나, 자, 기본이 잘못됐으니까, 야, 빨리 보완해. 이렇게 했어요. 보완을 해라고 했습니다. 보완을 하면 보통 11일, 3일 보완. 그리고, 야, 보완해가 빨리 해. 했는데, 안 했어요. 명령을 받고 1개월, 1차입니다.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을 받아서 1월 내에 보완을 빨리 해가지고 기본 요건을 맞아야 해수부 장관이 바쁜데 처리를 할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성의 없다는 거죠. 너무 성의 없다는 겁니다. 날린답니다. 벌써. 그리고 나머지는 5, 7, 8, 9는 사항에 따라서 품질 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전부를 정지할 수 있고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gat으로 때릴 수 있고 사항이 다르다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해갔습니까? 모든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얘는 17조입니다. 이 법은 17조하고 18조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리적 포시도 있습니다. 지리적 포시. 똑같습니다. 지리적 포시를 주는데 안 됐어. 날라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야? 69조 또 72조부터 협상부터 해가지고 지정예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98조에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기관 같은 거, 검사님 문제도. 그 다음에 98조, 88조 있죠. 98조 검증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이해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에서 맛이 갔으면 날리는 건 무조건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인으로서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도 못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조 지휘승계입니다.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면은 제가 이거 찍는 데는 말을 못하겠는데 다음 얘기해 주세요. 자, 부모가 돈이 많아요.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면 부모 돌아가시면은 자가 지금 상속 받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보면은 A 법인이 있는데 A 법인이 해가지고 나중에 A 다시와 B 다시로 분할을 될 수 있습니다. 합병. 그 다음에 A를 승계받는 놈이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이러면 양도 양수라면 양수받는 법인이 인계를 받겠죠. 이게 승계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포시던 이게 권리를 받았으면은 그것도 양수가 다 됩니다. 부모가 죽었다든지 권리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업인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지는 못합니다. 왜? 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업이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120일, 60일, 120만원, 1년. 그 사람이 업인이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수산업법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완하지 못하면은 빨리 경비를 붙여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봤죠, 어디서? 왜? 그러니까 업에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거래를 하는 식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업인은 할 사람이 받아야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다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지승계 그런 식으로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보여요.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 자, 상속 있죠? 양수인 받은 사람, 합병후, 존속. 이 사람이 지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도인 아닙니다. 괜히 뭡니까? 숫자 틀리고, 1차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1차 민감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차는 진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민하고 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60점이니까 별로 감없이 그냥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걸지 몰라도 굉장히 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면서 출제를 합니다. 이거 출제하는 사람들도 된 교수들은 잠 못 잡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조금 지놓은 거 바라고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있을 때 그냥 있지 지놓은 거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 신경 써가지고 바라고 해드릴 거니까. 다른 것도 찾고 있습니다. 누님은 제가 지금 유튜브도 직접 들으니까 좀 알아듣습니까? 지금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아니지. 지금은 알아듣지. 그러니까 유튜브 들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자, 299페이지 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농산물 품질 관련 법령 3회 책입니다. 작년입니다. 299. 202번입니다. 202번. 농수산물 품질 관련법은 지리적 포시의 등록에 결정된 품목에 대해 공고사항이 아닌 것.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 권리를 줬어요. 그럼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님이 지금 지리적 포시 돈을 많이 나한테 시켰어요. 내가 신청하러 갑니다. 달랑달랑. 권리자는 누굽니까? 누님이죠.